예, 그럼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여기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윈도우즈 폼스 앱을 .NET 프레임워크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그냥 놔두고요. 다 그대로 놔둘게요. 예, 아까랑 이전 시간이랑 똑같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좀 줄여볼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화면이 나타났고요. 또 역시 버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만약에 이전 시간에 딜리게이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셨으면, 그리고 지금 딜리게이트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데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예, 바로 이 직전에 했던 강의인 딜리게이트에 대해서 꼭 정확하게 기초를 이렇게 기초적인 개념을 파악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클래스가 두 개가 있어요. 예, 워커 클래스를 두 개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얘한테 이렇게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주다가 하다가 이게 이 사람 5개밖에 못 받는 사람이에요. 5개가 꽉 차면 차 타고 가야 돼요, 이제. 그래서 5개 꽉 차면 나 5개 꽉 찼어요. I'm full. 이라고 드디어 이벤트를 발생시키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클래스를 두 개 만들 거예요. 첫 번째 C 워커 클래스 1, C 워커 2 클래스. 이렇게 두 개 클래스를 만들어서 얘가 얘를 주고 얘가 이렇게 뭐 5개를 다 받으면 이벤트가 발생하는 이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오른쪽 클릭해서 추가 눌러서 클래스 해서 여기에 이제 C 워커 1이라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또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추가 클래스 C2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줄게요. 예,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들었고, 이 클래스를 어디서 생성을 하냐면, 예, 여기에서 생성을 해줘야 되겠죠. 버튼 눌렀을 때 먼저 클래스들을 먼저 cworker1 이란 이름으로 worker1 그리고 같이 2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워커1, 워커2의 인스턴스들을 만들었고요. 이제 생성을 하면서 이렇게 두 개의 인스턴스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워커1이 워커2한테 뭘 주려고 해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워커1이 샌드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이제 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워커2인 애한테 워커2인 애한테 주려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함수를 선언하는 걸 보시고서 여러분들은 저를 막 욕하셨어야 돼요. 왜 이렇게 다른 클래스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벤트를 가르쳐 준다고 해놓고선 도대체 왜 여기다 이렇게 다른 클래스를 막 갖다 쓰고 있냐 라고 저를 욕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해결해 드릴게요. 네. 이제 워커2가 얘가 보내주는 거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워커2에도 또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얘는 receive란 이름으로 한번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카운트란 이름으로 해볼게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카운트니까 사실 뭐 다른 일들도 많이 하겠지만 우리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카운트만 한번 뭔가
하나를 받으면 뭐 중요한 일들을 뭐 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 몇 개가 있었는지를 셉니다. 전체 내가 몇 개를 받았는지를 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다섯 개가 되면, 그럼 이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거죠. 예, 5개 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다 최대한으로 받았어. 나는 풀이야. 꽉 찼어. 더 이상 보내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얘가 워커 1이 워커 2한테 뭐 이렇게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샌드를 하면 받아온 이 워커한테 보내주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다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를 누르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함수들, 이 변수들을 이용해서 이 인스턴스들을 이용해서 이제 한번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워커 1한테 보내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누구한테? 워커 2한테. 워커 1한테 명령을 내리면서 워커 2한테 뭘 보내줘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워커 1으로 가보면, 이거 샌드죠. 샌드 함수로 가보면 뭐 구현되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금방 아실 거예요. 예, 워커한테 그 파라미터로 넘어온 워커한테 뭘 보내라라고 했고, 워커 2는 받으면서 내가 몇 개를 받았는지 세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번 여기에 받았다고 메시지를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해놓고 한번 해보면, 실행을 해보면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리시브 받았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또 누르면 또 받았다고 보여지겠죠. 여기 몇 개를 받았는지 한번 또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몇 개를 받았는지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죠. 제가 어렵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지 않았죠. 예. 2개 인스턴스를 만들고 첫 번째 워커한테 두 번째 워커를 알려주면서 얘한테 뭘 보내 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얘는 넘어온 그 워커한테 뭘 줬습니다. 그래서 얘는 받을 때마다 내가 지금 총 몇 개를 받고 있는지 계속 세고 있는 거고,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하나를 받았죠. 2개째 받았죠. 또 버튼 누르면 3개째 받았고, 4개째, 5개째 계속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받고 있는 상태고, 이제 얘한테 이벤트를 발생시켜야 되잖아요.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건 계속 저번에 저희가 딜리게이트 배웠던 이유가, 이벤트가 C샵에서는 이벤트가 딜리게이트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딜리게이트를 여기서 한번 선언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의 딜리게이트는 어떤 모양을 가질 거냐면, 딜리게이트 퍼블릭을 넣어줘야 되겠죠. 퍼블릭으로 딜리게이트를 선언합니다. 주로 딜리게이트는 타입이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선언을 많이 해요. 퍼블릭 딜리게이트, 그리고 리턴 타입은 보이드고, 풀, 뭐 내 맘이니까요. 풀 언더스코어 DLE로 해서 꽉 찼다고 그런 딜리게이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얘는 인자가 없어요. 그냥 꽉 찼다고 알려만 주면 되니까. 만약에 여기 뭔가 값을 넘겨줘야 될 필요가 있다면 여기 당연히 뭔가 변수형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벤트를 만드는 방법은 더 쉬워요. 얘도 퍼블릭으로 만들겠습니다. 퍼블릭 이벤트. 그러니까 이벤트로 시작을 하면 돼요. 이벤트하고, 그 다음에 이 딜리게이트, 우리가 만든 이 새로운 타입의 이름, 풀 타입의 이름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가 사용할 이벤트의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onFull이라고 넣어줄게요.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죠.
먼저 딜리게이트를 먼저 선언을 해줬고, 이건 이제 익숙해진 상태이셔야만 해요. 그리고 이벤트를 만드는 방법은 이벤트 앞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딜리게이트의 이름, 그 타입의 이름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싶은 그 이벤트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마우스 딱 갖다 대면 여기 밑에 보이시죠? 이게 이벤트라는 표시의 그런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이벤트를 만드는 방법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앞에 이벤트, 딜리게이트 이름, 그 다음에 이벤트 이름, 얘를 쓰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on, full 이라고 해주면 돼요.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벤트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이 이벤트 이것만 빼면 지금 타입이 있고 변수를 선언하는 거잖아요. 이 보이드 타입의 변수가 없는, 파라미터가 없는 그런 함수에 대한 딜리게이트를 우리가 지금 만들었고, 그리고 그 타입에 대해서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에 그냥 거기에 앞에 이벤트가 붙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벤트라는 걸 명시해 주고 있는 거죠. 딜리게이트인데 이벤트야. 딜리게이트는 변수인데, 얘가 딜리게이트로 만든 변수인데 이벤트야 라고 명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onFull 이라고 하면 바로 이벤트가 발생해요.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벤트 발생하나 안 하나 보게. 하나 누르면 첫 번째 리시버가 됐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딱 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 에러가 발생할까요? onFull이 널이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지금 딜리게이트를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은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딜리게이트가 이해가 잘 안 되신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우리 딜리게이트라면 함수가 하나 있어야 될 거고, 그죠? 지금 이런 타입의 함수가 하나 있어야 되죠. 여기 이런 식으로 보이드 타입이고, 그리고 이름은 테스트고, 그리고 보이드 타입인 그 파라미터 하나도 없는 이런 타입의 함수가 하나 있어야 될 거고, 우리는 얘한테 여기 어디선가 선언을 해서 얘를 생성을 해서 onFull은 new 해서 full delegate 하고 여기에 이 함수명을 적어주는, 여기까지를 했었어야만 돼요. 그래야만 얘가 지금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서 얘는 그냥 아무데도 가리키지 않고, 이 변수는 아무데도 어떤 함수도 가리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 너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를 가리키고 있는데 어떻게 함수를 실행하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에러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방금 보셨던 것 같은. 근데 이건 여기에 필요가 없죠. 이런 함수는 지금 우리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린 지금 이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고 누군가 들어주길 바라고 있는데, 이 안에서 그걸 다 처리를 해버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걸 처리해주는 애는 누구냐? 바로 얘를 제일 잘하는 애요. 이 C 워커2를 제일 잘하는 녀석이에요. 걔가 누구일까요? 바로 C 워커2를 생성한, 이 인스턴스를 생성한 애가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 이벤트를 처리해주는 애는, 그 클래스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처리해주는 애는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한 애입니다. 바로 이렇게 생성한 애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렇게 인스턴스를 생성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벤트를 연결을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이벤트를 연결해주는 거, 좀 전에 우리 했던 것처럼 딜리게이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워커2 안에 이 안에 우리 좀 전에 만들었던 이 변수 있잖아요. onFull, 이 변수를 new를 이용해서 생성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onFull은 new C 워커 안에 있는 full underscore del, 이걸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거 이 녀석이랑 같은 타입의 void 그리고 on full 파라미터가 없는 이런 녀석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가리켜야 되겠죠. on full을 이렇게. 얘가 왜 빨간 줄이 들어왔냐면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이 이벤트는 이퀄 사인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무조건 플러스 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이벤트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딜리게이트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거 타입이라고 그랬죠. 이 타입으로 하나의 변수를 만들었어요. 이 변수는 이제 이런 타입의 보이드형이고 파라미터가 없는 그런 함수를 가리키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 변수는. 근데 여긴 지금 어디도 가리키고 있지는 않죠. 이 안에서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벤트만 발생을 하고 이 안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연결을 해줘야만 해요. 그 연결은 누가 해주냐? 바로 생성을 한 이 인스턴스를 생성한 녀석이 해주게 되고, 왜냐하면 제일 잘하니까 얘가 생성을 한 애가 이 클래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당연히 잘 알 수밖에 없죠. 아니까 생성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생성을 한, 우리 페어런트라고 부르죠. 생성을 한 녀석을 페어런트가 생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벤트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벤트를 생성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냥 우리 딜리게이트에서 함수 연결해 주던 거랑 똑같이 함수명하고 new 해서 그 타입, 딜리게이트 타입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어느 한 함수, 똑같은 타입의 함수, 보이드형이고 파라미터가 없는 이 녀석을 여기 연결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이렇게 실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벤트는 반드시 이퀄 사인이 아니고 플러스 는으로 생성을 한다는 점, 그것만 다릅니다. 요거 하나만 다르죠, 사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이 워커2에 있는 온풀 이 변수가 지금 어디랑 연결이 됐냐면 이 폼1.cs 파일 안에 있는 온풀이랑 연결이 됐어요. 이제부터 얘는 여기에 있는 이 온풀은 폼1.cs에 있는 온풀 이 함수를 가리키고 있게 됐어요. 이 한 줄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딜리게이트랑 똑같아요.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게 반드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시작을 해보면 리시브가 하나 됐고, 리시브 2개, 3개, 4개, 5개가 되면 5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리시브 함수를 했는데 5개가 됐으니까 onFull이라는 이벤트를 발생을 시켰고, 그 이벤트는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실행이 돼서 얘가 실행이 돼서 여기 onFull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난 겁니다. 이걸 꼭 이해를 하셔서 계속 보시고 또 이렇게 똑같이 저랑 만들어 보시고 해서 지금 이 과정을, 이 메커니즘을 다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C샵에서 말하는 이벤트 과정이에요. 이벤트 흐름이에요. 딜리게이트로 되어져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는 딜리게이트 형태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인스턴스를 생성한 쪽에서 이렇게 연결을 맺어주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한 함수로. 그래서 여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그걸 받아서 이미 여기 연결이 되어져 있었으니까 이 함수가 연결되어 있던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벤트의 구조예요. 이제 그래서 이 함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얘가 지금 폼1을 아나요? 전혀 모르죠. 여기에는 폼1이라는 말이 전혀 있지를 않아요. 얘는 그냥 단지 이벤트를 발생만 시켰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 꽉 찼어요 라고는 소리를 들은 이 녀석이 처리를 해준 거죠. 우리 좀 전에 이거 없었을 때 에러 났었죠. 그죠? 제가 당연히 에러가 날 거라고 처음에 말씀드렸고 당연히 에러가 났어요. 그럼 당연히, 왜냐, 연결해준 데가 없기 때문에요. 이 온풀을, 워커2에 있는 이 온풀을
아무런 함수랑도 연결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뭐 연결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에러가 나야 되냐,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만듭니다. 온풀이 널이 아니면, 그러니까 어딘가랑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그때 온풀을 실행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로그에다 이런 걸 남겨야 되겠죠. 이벤트가 연결되지 않았음. 갑자기 한글이 안 나오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서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여기 연결을 끊어놨어요. 이걸 지워서 연결을 끊어놨고, 이제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아까처럼 이제 에러가 나오지 않고 이게 실행이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리시브가 되면 아까처럼 프로그램 뻑 죽지 않고 살아있죠. 이벤트가 연결되지 않은 에러가 났다 라고, 이게 실행이 된 거죠. 널이니까, 온풀이 지금 현재 널인 상태니까 연결이 되지 않아서 어떤 함수도 가리키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이게 실행이 됐습니다. 널이니까. 그래서 항상 이벤트를 발생시킬 때는 얘가 이걸 꼭 항상 체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장님 보시는 앞에서 갑자기 평소에 안 눌렀던 버튼 한번 눌러보라고 하셔서 눌렀더니 뻑 죽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